주요 상호작용론자 피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지 발달 단계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콜버그, 도덕성, 그리고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길리건이나 혹은 이제 나딩스 같은 사람은 도덕성 발달 이론이 좀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여성을 중심으로 한 도덕성 발달 이론을 말을 하는데 여성은 돌봄이나 관계성을 토대로 도덕성을 형성해 가더라 라는 그런 이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이 두 사람은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건이라는 사람은 Revolving of Self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제임스 로더의 이 책에서 이제 곧 나오거든요. 그리고 2단계 걸음마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캐건이라는 사람도 인간의 그 발달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리니어한 좀 직선적인 발달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리볼빙, 카드사에서 리볼빙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발달의 변형이 선형이 직선형이 아닌 나선형식으로 발달해 간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것 같지만 전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파울러는 이제 신앙의 발달 단계를 말을 하면서 인지 발달의 피아제와 콜버그의 이론을 함께 콜라보 하면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신앙의 영역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파울러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피아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 인지 발달 단계가 나오게 되었느냐, 이제 가장 그 시초는 시몬과 비네라는 지능 검사가 있어요. 원래 이제 비네는 지능의 수치화를 되게 싫어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지능 검사를 바탕으로 IQ, 그래서 인텔리전스 쿼션트라는 IQ 검사를 이제 만든 거죠. 이제 결국에 수치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비내 지능 검사를 연구하면서 그 연구소에서 보면서 비슷한 연령의 아동들이 비슷한 유형의 오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더 여기 이제 이게 더 크니 뭐 이게 더 크니 뭐 제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상 질량이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높이와 이 크기의 차이에서 가역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거꾸로 돌려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되고 같은 거구나라고 이런 가역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다양한 그 7세 이전의 아동들이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자녀도 막 엄청나게 관찰을 하면서 발달 단계를 되게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연령대의 아동들이 비슷한 유형의 오답을 한다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예. 제가 저희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알려드려 볼게요. 저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7세 아동이에요. 이제 8세가 되고요. 수학을 가르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덧셈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암산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암산으로 원래 하는 줄 알았어요. 암산으로 하는 습관을 길러라 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암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케아에서 온 주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수학을 주판 더하기를 시켰죠. 이거 주판만 가지고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손가락, 지산을 가지고 이렇게 야, 손가락으로 한번 더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에 주판을 갖고 더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념이 자신이
적응되었던 그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 적응되었던 개념에서 서서히 동화를 거쳐서 그 적응, 동화, 이제 새로운 자극인 거죠. 뭐 지산도 있고, 뭐 수가르기도 있고, 암산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새로운 자극들이 일단은 이미 자기가 적응한 그 주판이죠. 이케아 주판. 이 적응한 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었는데 새로운 자극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형태에 맞춰가느냐, 맞춰가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지능의 발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하면 수에 대한 개념이 산술하는 그 개념이 좀 발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유롭게 수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수를 다루는 단계가 되는 것은 조절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아들은 주판만 갖고 하는데 새로운 자극은 이제 지산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이 조절이 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암산도 하게 되면은 그게 새로운 도식을 형성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적응된 거죠. 그 기존의 도식에서 이제 새로운 동화를 만나겠죠. 이제 이 동화는 또 뭐가 될까요? 뭐 분수가 되겠죠. 3분의 2. 그럼 이제 이 동화에서 또 다시 이걸 적응을 해서 조절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했어. 근데 방정식이 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런 식인 거죠. 동화, 적응, 동화, 조절, 또 다시 적응, 여기가 적응이 되고 동화, 또 다시 조절, 이런 식으로 변증법적으로 지능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제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단계의 지능의 단계를 거쳐 갑니다. 감각운동기는 0에서 2세고요.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저도 아들을 낳았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얘가 막 울다가 우유를 이렇게 딱 그 꽂아주면 그냥 울음을 딱 그치고 먹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나의 마음을 왜 이렇게 빈정을 상하게 하냐? 엄마한테 어떤 그 말도 없이 그냥 울음을 그치고 먹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감각의 운동기라는 거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기만 하고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은 생존을 위한 것이죠. 과거나 미래가 아닌 뭐 예전에 있었던 거, 뭐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요. 혹은 미래에 엄마 나한테 또 이런 식으로 대할 거지라고 하면서 뭐 예측하고 그런 게 아닌 그냥 자극이 오면 반응하고 우유가 오면 밥을 먹고 이런 순수한 감각 운동의 시기, 그런 의존의 대상의 감각 운동의 그 시기이고요. 의존 대상이죠. 엄마죠, 엄마. 엄마의 그 영속성 획득해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그 과업은요. 엄마가 갑자기 있다가 아이에게서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엄마는 없지만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엄마가 잠깐 나갔더라.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엄마가 자리를 아주 길게 비웠다. 그래서 아주 공포심을 극대화시킨 경험이 있다. 그러면 대상의 영속성이 획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안에 6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또 세분화되어지는데요. 이 6단계의 과정은 유아기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조작기예요. 그 조작의 이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프리라고 표현을 해요. 갑자기 제가 오늘 강의안을 너무 부랴부랴 만드는 바람에 여기 영어 생각이 안 납니다. 전 조작기는 프리, 이전 단계의 조작기예요. 그러니까 조작기라는 거는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아이들이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이전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조작기는 보면서 구체적으로 콘크리트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면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단계가 구체적인 조작기인 거죠. 그래서 전조작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구슬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그러면 저희는 1, 2, 3, 4, 5, 6, 7 이렇게 7개까지 딱 있다. 그러면은 7이다 이렇게 그냥 딱 보고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거를 하나 다 세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3 더하기 7이 뭐냐? 3 더하기 4가 뭐냐? 그러면 7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딱 봤을 때 또다시 문제가 나와요. 4 더하기 3 그러면 7이잖아요. 근데 이 숫자의 순서만 바뀌었는데도 이 가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세계의 에너지가 중심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자기에게 내면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세계를 인간 그 외부의 세계를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으로 뻗어져 오는 계속 집중되어져 오는 그런 시기인데 이 구체적인 조작기가 이제 보면서 조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에게서 세상 바깥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에게 항상 이제 물어보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면은 7세 이전까지는 몰라.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관심 없어요. 저희 아들은 특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외부 세계, 바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존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현재 내가 이 주판알이거든요. 주판알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를 세어봐야만 알 수 있었던 단계라면 이게 이제 내면 안에서 보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주판알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둘씩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주산 같은 거 보면은 암산이 되잖아요. 암산이 근데 실제로 그냥 뜬금없이 암산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판알에 5, 1, 2, 3, 4 이거가 계속 그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주판알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주판알, 소위 보존된 주판알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도 돌려보고 바로도 돌려보고 연속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3 더하기 4가 7인가? 그러면 4 더하기 3도 7이네. 그리고 7 안에는 얼마가 있지? 5와 5도 있고 2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분류와 같은 기본적인 그런 논리 체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제 분류도 이제 보이는 것에서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인 조작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면서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스스로 가설을 내세우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거 뭘까? 수학적, 과학적 사고 가능하고요. 상상적인 추론이 가능하고요. 가설 설정, 개념의 종합, 문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의 방향이 이렇게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세가 되면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때부터 이제 중학교 수학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로더가 왜 피아제를 여기에서 다뤘는가? 로더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피아제의 형식적인 조작기를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능이라는 이론에서 보면은요. 지능 이론에서도 IQ가 있고 또 EQ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드너라는 사람이 뭐 스피리추얼 쿼션트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영적인 지수도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하워드 가드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능력. 그리고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가 피아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판넨베르그가 신학적인 인간학이라는 책에서 인간 존재의 개방성, 외부를 향해 지향하는 이 개방성이 인간 존재의 그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하나의 관점으로 초점이 맞춰지냐면은요,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 사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피아제의 이론에서는 딱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를 말하고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를 말하고 그리고 베르그송, 앙리 베르그송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해석학에서 비약적인 생애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어떤 끊임없이 외부 그리고 위를 향해 지향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 존재가 그 외부를 향해 또 개방성을 가지고 우주 지구에서 우주라는 그 바깥 영역까지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은요, 추상성이 신과의 만남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학이라고 영학이 혹은 유학이 이게 각각 교육에서도 이제 같이 부르기도 하고 따로 부르기도 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유아기에서의 그 얼굴 추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얼굴 추구의 그 개념, 그러니까 추상성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봤을 때 감각운동기에 추상적인 기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세상에선 당연히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로더는 감각운동기 안에서부터 이미 추상성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얼굴 추구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상성, 형식적인 조작,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추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발생학과 과학의 역사라는 피아제의 책도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뉴턴의 물리학이 그 소위 기계론적이고 그냥 중력이라는 것 하나에만 맞춰져서 보이는 힘이 다 보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력에 우리가 뭔가 끌려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서 있다,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양자역학이 나오고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발생학과 과학의 역사는 서로 유사성이 있는데 정신도 그렇게 변증법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감각에서 형식적인 조작기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처럼 과학도 이런 계단의 모습으로 뉴턴의 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더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나열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위를 향하는 존재라는 거죠. 위를 향해. 베르그송도 삶의 도약. 이렇게 위를 향해 가는 존재인데 그 위를 향해 가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은 인지발달 안에서는 형식적인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피아제 이론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 형식적인 조작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다양한 문헌들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참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조작은 이꼬르 보이지 않는 영역,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요번 주부터 시험이 시작이 돼서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아마도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